네, 안녕하십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 생산지원팀장 정재영입니다. 예, 오늘은 어류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이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류로는 지금 동해안에서 건조하고 있는 명태와 황태를 주 원료로 하여 단백질 보충용 소재와 천연 조미료 제품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 순서로는 개발 개요, 그다음에 최종 목표 및 개발 내용, 그다음에 추진 실적, 그다음에 기술 개발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해서 오늘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 생물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해양 생물은 지금 현재 단순 가공 형태의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좀 벗어나서 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이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류 가공 산업과 기업들과의 연계 발전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해안 대표 상품인 명태, 황태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서 동해안 수산 가공업의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류 가공 부산물을 이용해서 천연 조미료라든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을 통해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지역 방문 관광객 맞춤형 지역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놀러 오신 분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큰 사업 개요입니다. 지금 어류 가공 부산물, 즉 황태 채라든가 황태 머리 아니면 황태 껍질, 뼈 등의 부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성 소재 아니면 식품 소재를 만들고 이를 통한 제품 가공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만들기 위한 가수분해 기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보충용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소화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천연 조미 가공 기술, 그리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형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천연 조미료입니다. 천연 조미료로는 MSG, 무첨가 천연 조미료가 되겠습니다. 형태로는 분말, 액상, 블럭 타입의 조미료가 되겠고, 이 제품은 지역 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견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대기업 등에 납품을 하기 위한 소재와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용 제품이고, 형태는 타블렛 형태입니다. 이 또한 지역 관광객에 판매하거나 제약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용도가 되겠습니다. 엑기스나 분말 제품은 밑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소재가 되겠고,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연 조미료, 과립 형태의 천연 조미료, 아니면 블럭 형태의 이런 조미료가 되겠고요. 단백질 보충용 제품은 이런 타블렛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최종 목표는 저희가 노령사회에 맞춘 단백질 보충용 제품과 관광객 맞춤형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류로부터 이런 천연 기능 소재를 추출을 해내고 이를 이용해서 맛의 향상과 기능성이 부여된 건강지향적인 식품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 크게는 어류 가공 부산물, 가수분해물을 이용해서 또 지역 특산물인 천연 조미료 제형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어류 가공 부산물로부터 이런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능성 물질의 추출 분리 조건이 확립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확립이 됨으로써 소재화를 시키고, 이 소재를 또 응용 제품화를 통해서 제품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이론 교육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실습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원료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추출 분리 조건을 확립을 합니다. 본 기술 개발에서는 냉동 명태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열수 추출과 효소 가스 분해를 통해서 추출 공정을 확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분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저분자 단백질, 저분자 펩타이드를 타겟으로 저분자 그 단백질과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단백질 보충용 소재를 만들고, 또한 그 천연 그 감칠맛을 낼 수 있는 그 천연 조미 소재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타블렛 제형 아니면 과립 제형 기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파일럿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대량 생산 공정을 확립을 해서 상용화 제품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량적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류다 보니까 어류 가공 부산물의 그 가스 분해도, 그러니까 효소 가스 분해 공정을 통해서 얼만큼 그 단백질들이 가스 분해가 됐느냐 하는 목표를 저희가 80%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치, 쓴맛 제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능 검사를 통해서 처음 단순 추출물보다 가스 분해했을 때 이런 이치나 쓴맛이 제거되는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용 소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섭취를 했을 때 소화율이 얼마큼 나오는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아미노산 스코어가 식약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준 규격을 맞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 순도로 가는데, 정제 순도도 80%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에서 붕해되는 정도, 나정 경우에는 30분 이내, 코팅제의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 규격에 맞는지 할 예정이고, 천연 조미료의 경우에는 포장 기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 이내의 수분 함량을 갖는 제품, 그런 규격을 정량적 목표로 해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개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냉동 명태를 가지고 효소 가스 분해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뭐 냉동 명태든 황태든 황태머리든 이런 가공 부산물의 그 일반 성분 분석이나 그다음에 중금속 미생물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런 안정성이 확보된 원료를 가스 분해 공정을 확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단백질 효소 가스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온도라든가 pH에 따른 가스 분해도와 그다음에 수율의 변화를 저희가 측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최적의 가스 분해 효소를 선정을 하고 최적 가공 공정을 확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스 분해 공정이 확립된 공정으로 해서 소재를 만들었을 때 이 소재에 대한 또 다양한 그 화학적 특성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단백질 소화율이라든가 필수 아미노산 등을 분석해서 단백질 보충용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품질 규격 지표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저희가 그 제조 표준 공정을 확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분해물의 온도, 습도, pH 등에 따른 안정성과 단백질 함량 변화를 저희가 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만들 게 이제 천연 조미료가 되겠습니다. 천연 조미료는 분말 타입도 있고 블록형 제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결 건조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분말 과리, 뭐 타블렛 제형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그 제형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양한 또 상품을 개발할 예정도 있습니다. 단백질 소화율 검증입니다. 저희가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단백질 소화율이 증진이 됐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은 2톤 규모의 그 추출 탱크를 이용해서 각 공정별 최적 조건을 또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분말을 이용해서 과립과 그 타블렛 정제 기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단백질 보충용 타블렛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품목 제조 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유통기한 설정 등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미료의 경우에는 유통 안정성을 위한 포장 기술을 통해서 유통기한 설정을 또 했고, 식품 품목 제조 인허가 획득과 제품 출시를 하는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원료 확보입니다. 저희가 명태머리라든가 뭐 황태 가공 후 남은 황태채 이런 가공 부산물을 이용해서 고부가치 제품, 고부가치 소재를 만들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실습을 할 거는 이제 냉동 명태 살을 이용해서 기능성 소재와 제품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그 일반 성분입니다. 일반 성분은 AOAC 방법에 의해서 수분, 그다음에 회분, 조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이제 분석을 먼저 선행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태 머리와 황태채 분말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 성분을 분석을 하였더니, 명태 머리의 경우에는 이제 뼈나 이런 것들이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 회분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20% 정도로 많이 있었고, 황태채 분말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 조단백 함량이 74%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네랄과 중금속 분석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명태 머리에는 뭐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다량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칼슘 함량이 9%로 굉장히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황태채 분말은 칼륨이 그나마 많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식품 원료로서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금속 카드뮴과 납을 분석한 결과 명태 머리라든가 황태채 분말에서 검출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 원료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그 소재들을 이용해서 그 가수분해 공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각 부위별 원료들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고 다양한 효소들을 처리를 해서 가수분해를 하고, 뭐 각 그 pH라든가 온도, 가수분해 시간 등을 조건 등에 따라서 가수분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불활성화 시켜서 여과를 하고 농축을 해서 분말화까지 가는 이런 그 제조 가공 공정을 저희가 확립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소재에 대해서 이제 가수분해 정도, 얼만큼 효소에서 가수분해가 됐는지를 세미킬달법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태 머리를 효소를 안 쓴 거하고 알칼레이즈 효소를 쓴 거, 플라보자임 효소를 쓴 거, 뭐 뉴트레이즈 효소를 쓴 거, 프로타맥스 효소를 쓴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가수분해를 하였고요. 황태채 분말도 똑같이 그렇게 가수분해를 하였습니다. 명태 머리의 경우에는 가수분해도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프로타맥스로 가수분해했을 때 66% 정도로 가수분해 정도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 황태채 분말의 경우에는 뭐 플라보자임, 뉴트라이즈, 프로타맥스가 다 40% 정도로 비슷한 가수분해 정도를 이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 같은 경우에는 다 그 가수분해 했을 때 좀 쓴맛을 나타내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백질 효소 가수분해 효소를 통해서 가수분해하면 저희 소재 자체는 좀 쓴맛을 내는 아미노산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이 맛 같은 경우에는 쓴맛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좀 결과가 나왔고요. 수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25%에서 한 30% 정도의 수율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황태채 분말이 수율이 더 높았고, 명태 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분, 뼈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수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쓴맛을 좀 제거하고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2단 가수분해를 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1단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쓴맛을 나타내는 그 아미노산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여기에 또 그 2단 가수분해를 통해서 플라보자임을 효소를 다시 쓰게 되면 쓴맛을 나는 그 아미노산이 좀 줄어들고, 감칠맛과 단맛 이런 맛을 내는 아미노산들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시 그 2차 가수분해 효소로 플라보자임을 선택을 해서 2차적으로 또 가수분해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수분해도가 당초 60%에서 80% 정도로 증가를 하고, 황태채 분말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에서 90% 정도로 가수분해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맛 또한 그 쓴맛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미노산 함량 변화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미노산 함량은 그렇게 큰 차이는 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2단 가수분해 했을 때에는 좀 이제 아미노산 함량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인 아스파레이트라든가 글루타메이트, 라이신 같은 경우에 1단 가수분해보다는 이제 2단 가수분해 했을 때 이런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함량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특히 이제 MSG의 원료인 그 주성분이죠, 글루타메이트 경우에 컨트롤에 비해서 30% 이상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 머리 그 가수분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 조미료 소재로서 개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어서, 향후에는 이제 명태 머리 가수분해물은 천연 조미료로 제품화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황태채 분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을 분석해 봤을 때 1단 가수분해나 2단 가수분해의 경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저분자 펩타이드나 아미노산이 됐기 때문에 요 황태채 가수분해 분말은 좀 건강지향적인 식품,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요거는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관능 평가 결과입니다. 저희가 그 쓴맛 감소 비율을 좀 봤을 때 18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단 가수분해보다 2단 가수분해를 했을 경우 이제 쓴맛이 감소되고 단맛과 감칠맛이 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고, 그래서 2단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맛이 좀 개선된 결과를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습할 것도 효소를 이용해서 2단 가수분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백질 소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은 특정 병원체가 없는 5주령의 수컷 SD렛을 이용을 했고요. 실험군은 무단백 식이군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2단 가수분해물 투여군을 세 군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수컷 쥐는 이제 7일 동안 순화 기간을 가졌고, 실험 방법으로는 10일 동안 실험 시기를 섭취를 시키고 이를 통해서 체중과 식이 섭취량 변화를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 케이지에서 동물을 사육하면서 대변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시기 및 그 대변 내 질소량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소화율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율은 실험 시기의 질소 섭취량에서 분변으로 배설된 질소량과 여기에서 이제 무단백질 섭취 시 분변으로 배설된 질소량, 이걸 뺀 값을 실험 시기 섭취량으로 나눈 값을 100%로 환산을 해서 소화율을 산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체중 변화와 식이 효율입니다. 저희가 무단백 식이를 먹은 대조군에 비해서 저희 그 가수분해 물과 황태채 가루분말을 먹은 군들에서 체중과 섭취량이 좀 유의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백질 소재를 먹었기 때문에 근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동물의 장기 무게가 되겠습니다. 동물의 이제 간 무게는 무단백 식이를 먹은 대조군에 비해서 각각의 실험 첨가 시기를 7일 동안 먹은 군들에서 유의적으로 간 무게도 증가를 했고, 체중 100g당 무게로 계산한 장기의 상대적인 무게도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린 비장의 무게는 무단백 식이를 섭취한 군에 비해서 황태채 가루분말 첨가 식이군과 대두단백 처리 군의 비장 무게가 유의적으로 이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소 섭취량입니다. 저희가 그 식이 섭취량에 따른 질소 섭취량은 무단백 식이를 섭취한 군에 비해서 황태채 가루분말 식이군과 황태채 가수분해물 첨가 식이군 완투에 대해 이제 유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대변의 질소량은 그 대변 중의 질소량은 황태채 가루분말 식이군이 좀 많이 있었고, 황태채 가수분해물 2와 그다음에 황태채 가수분해물 1 순으로 그 대변으로 나온 질소 함량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소화율을 계산을 해보면, 소화율은 일반적인 그 황태채 가루 분말을 먹었을 때는 한 86% 정도 소화율인데, 우리가 이 황태채를 가수분해를 통해서 1단, 2단 가수분해를 통해서 얻은 소재를 이제 섭취했을 경우 93% 정도의 소화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저희가 효소 가수분해를 통해서 가수분해한 소재를 섭취했을 때 소화율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그 대량 생산 공정을 또 확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2톤 규모의 그 추출기를 이용해서 약 500리터 정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는 고속 분쇄기를 이용해서 약 10파이 정도로 해서 분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량은 원료의 5배수, 즉 황태 원료 분쇄물 100kg에 물 500리터를 가수해서 가수분해 온도 55도, 가수분해 시간 3시간, 불활성 온도 90도, 불활성화 시간 30분 조건으로 해서 효소는 프로타맥스 플라보자임 2단 가스 분해 효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효소 사용량은 이제 원료 대비 한 0.2% 정도를 투입을 해서 가스 분해를 했고요. 여과는 100메시망을 이용해서 여과를 했고 4.3브릭스 238리터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를 이제 100도씨에서 농축을 통해서 최종 30브릭스의 원료를 수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장비는 2톤 추출기, 그 다음에 누체 필터라는 여과기, 그 다음에 자연순환 농축기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 공정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태채 가수분해 분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량 생산 공정을 확립했는데 황태채 가수분해 가공 부산물은 이제 뉴트레이즈와 플라보자임을 써서 가수분해 온도 55도, 뉴트레이즈 3시간, 플라보자임 오버나잇, 그 다음에 불활성화 90도에서 이제 2시간 정도 불활성화해서 25메시 여과하고 부직포 여과해서 활성탄을 좀 사용해서 비리치를 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저희가 대형 분무 건조기를 이용해서 인넷 180도, 아웃넷 100도 조건으로 해서 총 52kg의 건조 분말을 얻었습니다. 수율은 한 52%가 되겠습니다. 이를 100kg씩, 10kg씩 포장을 해서 최종 대량 생산 공정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이런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 규격 및 안정성 평가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기간에 따른 이화학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25도, 35도, 45도 가옥 조건을 통해서 최장 3개월까지 수분 함량 변화라든가 수분 활성도를 측정했는데 거의 3개월 동안 거의 가옥 조건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요. 저장 기간에 따른 미생물 변화도 3개월 동안 봤을 때 대장균군과 대장균, 살모넬라는 음성 또는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세균수는 저희가 당초 초기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일반 세균이 증가되었지만 저희가 10의 5승 이하로 컨트롤이 되는 것을 확인해서 유통기한에 따른 안정성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능 검사도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외관, 색, 맛, 향 등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용 제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황태채 가수분해 분말을 이용해서 단백질 보충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부영제를 혼합을 해서 타블렛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영제로는 이제 결합제, 마그네슘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활탁제 등을 첨가를 해서 타블렛이 잘 만들어지게끔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 배합 비율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타정, 공정, 그다음에 코팅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배합비는 저희가 1, 2, 3 정도로 해서 조건을 3가지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각 배합비에 따른 성상, 그다음에 이제 붕해도, 아미노산 스코어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배합비 3 이 조건으로 했을 때 최적의 제형이 나와서 저희가 황태채 분말 95%, 그다음에 MCC 1.5, 결합제 3, 활탁제 0.5를 해서 100%로 저희가 했을 때 최적의 성상과 함량을 나타내었고, 붕해도도 57분, 아미노산 스코어도 94로 품질 규격에 적합한 제형이 나왔습니다. 붕해도 시험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나정과 코팅에 대해서 붕해도 시험을 했고요. 평균 55분,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용 소재의 경우 그 건강 기능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미노산 스코어가 8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제품에 들어있는 그 히스티딘, 이소류신, 유신, 라이신, 메티오닌, 시스틴, 페니랄라닌, 티로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분석을 하였을 때 저희가 최종 그 가장 적게 들어있는 아미노산 수치가 아미노산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희 제품을 분석했을 때 메티오닌, 시스틴이 94로 최소로 이제 들어 있었고, 요 94가 아미노산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규격 기준의 85 이상보다는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규격에 적합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단백질 보충용 품목 신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품목 허가, 유통기한 설정도 통해서 제품화를 했고 인허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로 명태 머리 가스분해물로는 이제 이런 그 천연 종이 소재 액기스라든가 액기스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황태채 가스분해물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스코어 94 이상의 단백질 보충용 소재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타블렛 형태의 시제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 머리 가스분해물이 들어간 이제 국수라든가 아니면 블럭 스프 등을 통해서 이제 천연 조미 소재 제품 등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조미료, 해물용 자연 조미료 형태, 과립 형태의 해물 조미료를 만들었고, 이렇게 9가지 해물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패키지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제 그 명태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천연 조미 소재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도 저희가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류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그 기능성 소재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대한 이론 강의를 했는데, 이 기초적인 이론을 통해서 저희가 실습은 냉동 명태살을 이용해서 저희가 최적 효소를 이용해 최적 가스분해물을 만들고, 이 가스분해물을 분무 건조를 통해서 분말화를 시키고, 이 분말 타입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단백질 보충용 타블렛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단백질 보충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